이래도 되나 싶다. 공부 더럽게 안 하는데 당금질 들어가도 되나 싶다. 그래도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하려고 내렸던 머리를 살짝 올려봤는데 어제 알렉스가 저의 머리를 살짝 만져줬지요. 말을 못 잇잖아. 말을 못 잇어. 여러분이 지금 마음가짐이 어떤 상태인지 지금 모르는 상황. 지금까지 개념 때려잡기에서 취향형 집중 공략의 강조를 상당히 많이 했으며 거기서 얻었던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가 4점짜리 문제들을 여러 번 풀어봤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담금질은 킬러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윤활유를 뿌려주는 겁니다. 보통 얘기하는 교과서 개념이 아닌 실전 개념을 여러분에게 갯대잡에서 하지 않았었던 이야기를 가지고 새로운 방식으로 한번 접근해 보는 그런 풍성해지는 시간입니다. 근데 위험합니다. 뭐가 위험하냐? 담금질은 백날, 천날 들어봤자 탄탄한 기본 개념이 되어 있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저랑 똑같습니다. 또 음악인이기도 하니까. 갯대잡이 발성 연습하는 거라면 담금질은 뭐 하는 걸 것 같니? 스킨. 태연, 아이유 많이 하는 거 있는데 바이브레이션. 바이브레이션은 기본인데 뭐 있지? 강약 조절. 아니, 음을 좀 꾸기면서 찡그리는 거. 아파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 그러니까 발성이 안 되는 애한테 그걸 가르칠 수는 없잖아. 즉 그 기분이에요, 나는 지금. 탑 10 안에 들었기 때문에 우승을 목표로 지금 가자. 마음의 준비 좀 잘 하시고, 제가 오리엔테이션 앞에 또 이렇게 소극장에서 찍은 오리엔테이션이 있을 텐데, 그리고 또 우리 1년 내내 담금질을 만든 우리 지필진들의 인터뷰도 한번 보셨을 거고요. 약간 좀 재밌게 영상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재밌자고 만든 영상이라기보다는 진심을 담은 다 영상이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연구실에서는 1년 내내 담금질을 위해서 삽니다. 담금질의 문제만 좋다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1년 내내 저보다 수학을 훨씬 더 잘하는 우리 연구진들이 1년 내내 수학 공부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가 이렇게 연구했었던 그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대한민국에서 단 한 번이라도 설명되어진 이야기들은 일단 담금질 속엔 다 집어넣자. 그리고 그것을 단순한 실전 개념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이 세상에 제일 싫어하는 스킬이라는 이름으로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떠먹여주는 강의는 실질적인 여러분에게 도움은 주지 못합니다. 그냥 바라보면서 마냥 행복해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저렇게 풀 수도 있구나.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은 사치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니? 그게 그거 없어도 풀리는데 20분 모자라가지고 만점이 안 나온 친구들에게 참 적합해요. 그건 이미 1등급 나오는 친구들에게 적합하다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담금질 강좌를 시작하지만, 그리고 테마 50 몇 개야, 60 몇 개야, 70 몇 개야. 선택 과목에 따라 다르지만
그 5, 60개가 넘는 그 테마들을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뒤집어 보겠지만 그런 얄팍한 또는 천박한 마인드로 수업을 들을 생각은 하지 마라. 흔히 얘기하는 남들과 다르게 푸는 방법 특강이 아닙니다. 응? 만점이 나온 데는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노래 잘하는 사람 임재범 씨 아무리 들어도 노래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뭐 하지 않는 이상, 내가 연습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지금 구경하고 있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걸로 만들려면 매번 하는 얘기지만 Not only A but also B라는 것을 실전에서 쓰기 위해서는 어학 전공하신 분이 뭐라 그러더라? 10,000번 연습해야 된다 그랬나? 그러면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대요. 어떤 한 구문을, 외국어를 공부할 때. 응? 우리 곧바로 갈 수 있어요. 뉴욕에 가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 I love you. 갈 수 있다고. 왜? 그 얘기는 워낙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당금질 강좌를 통해서 얻었던 그 실전 개념들을 11월 그날 진정한 아름다운 날이 될 수 있도록 무진장 더욱더 혹독하게, 갯대잡보다 더욱더 혹독하게 연습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올해 이 강좌가 여러분에게 소용없다라는 느낌이 든다면 내년에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사실 시험 보고 받으려고 그랬어요. 아무나 수강 신청 못하게. 아무튼 난 비장하니 야 이걸 입었잖아 자켓을 1년에 몇 번 입어요. 내 생일 코델리아 생일 2번 입는다고. 어? 오늘 입었잖아. 그러기 위해서는 수업을 듣지 말고 반드시 먼저 풀어보시고 안 풀릴 텐데 안 풀리는 그 느낌을 취향형 집중공략이 됐는데 왜 안 풀리냐 이거야. 풀려야 되거든. 답은 나와야 되거든. 출제자가 의도한 바가 아니더라도 답은 나와야 된다고. 좀 돌아가는 길이더라도 그게 수학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고요. 충분히 다 의미가 있는 거니 답은 나와줘야 되고 그렇게 답이 나온 상태에서 또는 답이 안 나왔을 때는 적어도 3번 정도는 고통스러워 본 상황에서 그때 이 당금질 강좌를 들어라. 하루에 3문제씩 풀고 이 자리에 서십시오. 서는 건 내가 설 테니 여러분들은 모니터 앞에 앉으라고. 몇 문제? 많이도 안 바래. 3문제. 1시간에 3문제씩 나갈 테니까. 안 끝날 수도 있는데요, 선생님. 5월, 6월, 7월, 8월 4개월 동안 끝낸다 그랬는데 선생님. 안 끝날 수도 있는데요. 9월에 끝내면 어떻고 10월에 끝내면 어떻습니까? 그게 본질은 아니잖아. 물론 그때까지 다 끝내긴 할 텐데 그런 걱정 좀 하지 말고 여러분들 참 쓰잘데기 없는 걱정 많이 하는 게 진도 걱정해요. 공부는 안 하고 계속 진도 걱정하고. 여러분들 커뮤니티 사이트에 어떤 질문 올라가는지 뻔히 알아요. 어? 내가 잠입을 했기 때문에 알아. 어디에 내가 잠입했게? 몰래 내가 들어가 있다고. 여러분 나누는 대화 내가 다 보고 있다고. 어디 있게? 카카오톡 그 공개 채팅방에 수능에 관련된 방 많아요. 거기 여러분들 많이 들어가 있는 거 알고 조용히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이렇게 쭉 이렇게 한마디도 안 하고 여러분의
썩어빠진 정신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니면 바람직한 모습을 띠고 있구나라는 것을 내가 느끼기 위해서. 그건 체크해야 될 저의 의무이니까. 보고 있는데 여러분 질문이 대부분 뭐냐면, 가장 많은 게 지금부터 시작해도 안 늦겠죠 예요. 걔네들이 늦었다 그러면 안 할 거고, 안 늦었다 그러면 여유를 부리면서 할 겁니까? 계속 내가 얘기하지만 지구상에서 가장 의미 없는 행동이 상담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상담은 대부분은 공부를 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상담이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로 가지 마시고, 여러분이 흔히 얘기하는 여러분 현재 점수보다 훨씬 더 올라가는 기적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위너스 클럽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1등급 들어가는 4%의 관문보다 더 혹독한 관문을 이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하라고? 먼저 문제 풀어보고 들어와요. 그리고 이걸 하는 와중에서도 우리 취향형 집중 공략에 있는 내용들, 그리고 담금질에 있는 내용들은 꾸준히 복습해서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라.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다. 효율성 없게 풀었던 문제 왜 또 풀어요? 그런 느낌 아니야. 연습해봤던, 처음으로 정승재에게로부터 들었던 그 실전 개념들을 여러 번 녹여봐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니까 복습 꾸준히 하시고, 그리고 담금질 문제는 절반 이상이 다 우리 연구실에서 만들어낸 문제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해서 평가원보다 더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평가원보다 나쁜 문제를 여러분 앞에 들고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신유형 문제들을 가지고 차근차근 하다 보면 당장 풀릴 거를 기대하지 말고, 혼자 무조건 답 나와야 되는데 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한 판이 아니라 한 발 물러설 줄도 알고,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4차 함수 fx가 있다. x의 4제곱 플러스 ax의 세제곱 플러스 b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라고 놓는 문제는 본 적이 없지 여러분. 그렇게 무진장 미지수 많이 펼쳐놓고 주어진 조건 하나씩 다 거기에다가 대입하면 4원 1차 연립방식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미지수 4개짜리 1차 연립방식 풀어서 또는 2차 연립방식 풀어서 답 나와도 충분히 훌륭한 이야기란 말이야. 근데 그건 너무나 실전적으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다른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자 라는 건데, 그 전에 안 풀려도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노가다성으로 풀어보다가 한 발 빼서 이 문제를 낸 이유가 있을 텐데, 정승재가 이 문제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 텐데, 출제위원들이, 평가원 출제위원들이 이 문제를 채택한 이유가 있을 텐데, 이것을 수능 문제로 채택한 이유가 있을 텐데, 단순한 노가다가 아닐 텐데, 뭔가 출제 의도가 숨어 있을 텐데, 담금질 안에 들어있는 모든 문제는 다 출제자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거 찾아내는 게임과 같은 거예요. 제가 개떼잡 오리엔테이션 때 그랬어요. 게임의 세계로 들어와라. 오늘부터 수학 공부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게임한다고 생각하고 하루에 3개씩 격파하자. 못 풀겠으면 별표 치고 넘어가고, 못 풀겠으면 별표 치고 넘어가는데, 단 몰입하자. 5분 됐으니까 넘어가야지가 아니라 시간을 잃어버릴 정도까지는 집중하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시험장에서도 말짱꽝이니까. 그런 연습부터 차근차근 해나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학2 공통과목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수학1. 수학2가 미분적분, 여러분 킬러 문제, 당락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게 수학2이기 때문에 수학2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수학1. 수학1도 만만치 않죠. 15번에서 킬러 문제 나오겠지만, 특히 수열 이야기나 지수로그 이야기에서는 뭐까지 나올 수 있어요? 정수 문제랑 결부시키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또 규칙성 발견하기도 그렇고, 그치? 하나하나씩 한번 다 복습하는 느낌으로 따져보도록 할 테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공부해 보십시다라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정승재 이 양반을 빼놓고는 고3 과정이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쵸? 보통 여기서부터 출발할 거예요. 응? 지금 대치동에 가서 고3 예비반 하면 요 얘기부터 시작할 거라고. 왜? 남들과 다른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우리 이제부터 고3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민이 하고 싶은 말.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이구나. 집필진 중에서 지금 2명이 와 있는데요. 형기 주임님 들어와 보세요. 형기 주임. 네, 들어와 보세요. 마이크 있나? 한마디씩 해야지. 이렇게 나이가 드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한테 한마디를 시키고 싶지? 한마디씩 해야지. 그냥 마이크 없이 들어오시면 돼요. I have microphone. 언제나. 자, 일단 패션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화면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슬리퍼에 양말, 그것도 흰색 양말을 발목 위까지 올렸습니다. 뭔가를 표현하고 싶습니까? 표현하고 싶은 건 아닙니까? 네, 아닙니다. 안경 바꿨네요? 네, 안경 바꿨어. 자, 카메라를 보고. 네, 카메라. 예. 네. 그러니까 우리 그 연구실에서 네.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실무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네. 김형기님입니다. 당금질을 시작하는 학생들에게 한마디 해주십시오. 네. 당금질 저희 연구 잠깐만요. 네. 미안해. 안 들어왔나요? 그대네요. 안 들어갔다. 야. 오케이. 예, 이제 하면 됩니다. 네. 당금질 저희 연구실에서 정말 치열하게 어떤 내용 넣을지, 어떤 문제 넣을지, 그리고 이 문제가 학생들한테 좀 유용할지 많이 고민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학생 여러분들한테 실제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로만 넣었으니까 우리 정승재 선생님하고 네, 같이 공부하면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당금질이 끝나갈 때쯤 패션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 번 더 체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할까요? 네. 아우 참, 나 왜 여러분들 이렇게 무시하지? 무시한다라기보다 불안해요. 시작할게요. 첫 번째 테마 이름을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인수 정리를 이용한 다항함수 추론. 같이 인수정리를 이용한 다항함수. 개념 때려잡기, 취향형 집중 공략에서 어느 정도는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알아야 되지. 다항함수라면 예를 들어서 F2가 0이다 이렇게 돼 있어. 2를 대입해서 0이 됐다. 그 얘기는 우변이 0일 때 뭐를 추론할 수 있다. 좌변을 추론할 수 있다. 입에 뵐 정도로 많이 했었죠. 반드시 뭐를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다. 다항함수라면 시작. x-2를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인수정리고. 뭐가 인수정리야? a를 대입해서 0이 됐다는 얘기는 다항함수 fx는 x-a를 인수로 간다는 게 인수정리니까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함수를 추론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걸 기하학적으로 바꿔주면 교점의 좌표를 알면 언제든지 함수를 추론할 수 있다. 함수를 추론할 수 있는 방법이 워낙 많아요.
갯대잡 안에 있는 취향형 집중공략에서도 조금씩 제가 맛보기로 보여줬던 것도 있어. 우리 문과 학생들, 이과 학생들 가리지 않고 점대칭성을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3차 함수의 점대칭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변곡점이라는 용어 설명을 했었거든요. 물론 미적분 선택자만 변곡점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하지만 문과 학생들 또는 확률과 통계 또는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도 변곡점이라는 용어는 아셔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 적분도 힘들어집니다. 미분도 힘들어지고요. 그래서 제가 점대칭성을 이야기, 또 4차 함수의 또 선대칭성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3차 함수에서는 가장 중요한 점이 바로 변곡점이다. 그리고 3차 함수의 접선과 비율 이야기. 그쵸? 시작. 교점, 접점, 변곡점, 접점, 교점. 모두 다 거리가 똑같다는 거. 그 모든 것들도 함수 추론을 통해서, 교점을 이용한 함수 추론을 통해서 증명을 했었던 이야기들이라고. 아주 간단하게 대수적으로 증명을 했었던 이야기들이. 내가 지금 할 말 잘 들어. 그리고 반드시 교점을 알아야지만 다항함수를 추론할 수 있느냐? 아니, 대표 선수격인 게 두 그래프의 교점을 알 때 언제든지 다항함수 함수를 추론할 수 있다. 그건 기본이지만 교점이 아니고 3차 함수에서 변곡점을 알더라도 함수 추론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고요. 아예 도함수를 다이렉트로 추론하기 위해서는 우변이 0일 때 좌변을 추론하는 거니까 기울기가 0인 x값을 이용해서 추론을 했었고, 기울기가 0인 x값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미분이 들어있으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교점의 인수의 개수와 한 개의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3차의 교점은, 그런 모습은 접점 찾는 방정식에서는 2차의 중군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취향형 집중공략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다고. 기억나죠? 거기에다가 좀 더 추가해 드리려고 그래요. 뭐냐? 한 번도 하지 않았었던 이야기 제1탄. 교점이 아니라 그냥 지나는 점을 할 때 다항함수 추론하기. 지나는 이번에는 두 점을 할 때 다항함수 추론하기. 한 점을 알고 또 기울기도 할 때 다항함수 추론하기. 결론적으로는 강제적으로 그래프 하나를 더 생성시켜서 두 그래프의 교점을 알고 있으니까, 교점을 알고 있을 때 다항함수 추론하는 거랑 똑같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개념 때려잡기 시간에서는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었던 이야기니까 차근차근 정리하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0분의 용꼴과 인수의 개수 이야기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할 때 분모에 x-1에 대해서 제곱 이렇게 돼 있고, 분자는 fx 이렇게 돼 있어요. fx는 무슨 함수냐? 다항함수야. 그것도 몇 차 함수냐? 3차 함수다 이렇게 돼 있고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얘의 결과가 3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때 f의 5의 값을 구하시오. 이거 무슨 문제야? 함수 추론 문제죠. f5를 구하기 위해서는 함수 fx의 식을 완벽하게 추론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지금. x 대신 1을 대입하는 게 가장 기본이니까 1 대입했더니 분모가 어디로 가까이 가? 시작. 0. 분모가 0으로 가까이 가는데 분자가 0이 아니라면 얘는 뭐가 있니? 무한대. 그래서 분모가 0이면 분자도 0이다. 그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죠. 분모가 0이면 분자도 0이다. 분자가 0이면 분모도 0이다. 분자가 0인데 얘가 0이 아니라면 얘는 0 될 수밖에 없다. 왜? 0분의 0꼴을 강제적으로 만들어줘야지만 3이라는 극한값을 가질 수 있는 일말의 희망이라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정형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얘기하면 모든 극한값을 다 가질 수 있는 거예요. 1도 될 수 있고 2도 될 수 있고 1억도 될 수 있고 마이너스 3도 될 수 있고 2분의 1도 될 수 있고 발산할 수도 있고, 그쵸? 무한대로 발산할 수도 있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할 수도 있고. 그럼 모든 경우를 다 커버하는 것이 부정형이기 때문에 일단 부정형이 돼야 된다 이거지. 왜? 그거 아니면 발산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수렴하기 위해서는, 극한값 존재하기 위해서는 분모가 0일 때 분자도 0이어야 되며, 분자가 0인데 얘가 0이 아닐 때는 분모도 0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그 기본. 거기다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이렇게도 얘기했었어. 인수의 개수 이야기. 분모는 0으로 만드는 인수가 몇 개 있어요? 시작. 2개 있죠. 얘 제곱이니까. 0분의 0꼴이야. 그러니까 얘는 x-1을 하나만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일단 0분의 0꼴은 되잖아. 그런데 x-1과 x-1의 제곱 하나씩 약분시키고 나면 다시 한번 x 대신 1 대입하면 분모는 여전히 0인데 분자는 0으로 만든 인수가 이번엔 사라졌으니까 0분의 0이 아닌 숫자거든요. 그럼 또 무한대로 발산해요. 그러니까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그랬어.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이 바로 뭐냐?
그 0분의 0꼴 중에서도 극한값이 0이 아닐 때는 분자의 인수의 개수와 분모의 인수의 개수가 뭐 해야 된다? 같아서 아예 C를 말려야 되는 거예요. 분자에 있는 인수에 분모에 있는 0으로 만드는 인수를 아예 제거를 시켜야 돼. 그래야지만 나머지 가지고 남는 거 가지고 극한값을 계산했을 때 0이 아닌 상수의 극한값을 구해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라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딱 읽자마자 교과서상에는 분모가 0이니까 분자가 0이니까 fx는 x-1을 인수로 가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한 걸음 더 들어가면 x-1의 뭐를 시작 제곱을 인수로 가진다는 것도 처음부터 알고 계셔야 된다 이런 얘기. 개수가 똑같아야 된다. 왜? 아예 C를 말려야 된다니까. 0으로 만드는. 따라서 어디까지 만들 수 있습니까? 함수 fx x-1에 대해서 제곱이다. 현재 2차의 인수까지 만들었으니까 나머지 몇 차만 더 찾으면 된다. 1차만 더 찾으면 된다. 그런데 최고 차의 개수가 1이라 그랬으니까 여기는 x로 시작할 것이다. 뭐만 더 찾으면 돼요? 이 상수항만 더 찾으면 돼요. 근데 이 상수항 뭘로 찾으면 되게? 아직 안 써본 게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3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물어보는 게 무엇이고 아직 사용하지 않는 조건이 몇 개가 있는지 그 매칭도 시켜보는 연습도 많이 하셔야 돼요. 복잡한 문제일수록. 그러니까 우리가 최종적인 답을 내려면 F5를 구하려면 상수항 하나만 더 찾으면 되는구나. 조건 하나만 더 있으면 되는구나. 근데 이용하지 않은 조건은 이거구나. 얘가 30일 때랑 312일 때랑 2일 때랑 0일 때랑 값이 다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이라는 걸 지금부터 이용을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까지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거를 x 플러스 a라고 놓고 a라는 미지수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a를 구하기 위해서 얘를 다시 여기다가 집어넣어 보시면 된다. 집어넣어 볼까요? fx를 그대로 집어넣으라 그랬으니까 여기다 뭐라고 쓰면 돼요? 시작. x-1의 제곱에 대해서 x-a 이렇게 쓰시면 되고 x-1의 제곱, x-1의 제곱 완전히 0으로 만든 인수를 제거시킨 다음에 최후에 x 대신 1을 대입해서 뭐가 돼야 돼요? 극한값 3이 돼야 돼요. x 대신 1 대입하면 1-a인데 걔가 3이 돼야 되는 거니까 결국 a의 값을 구하라 그러면 답을 시작. 마이너스. 그래서 이 자리에다 뭘 집어넣으시면 된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된다. 여기까지 되죠? 그래서 함수 fx를 완벽하게 추론했다 이거고. 그러니까 추론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나아가는 줄거리 자체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라고요. 우리가 찾아야 될 미지수는 앞으로 몇 개이기 때문에 몇 개의 조건을 더 있어야 되고 이런 생각 계속 하시라고요. 만점 받을 수 있으려면 그 정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3등급, 4등급 정도 되는 친구들은 그냥 답 찾는 데만 급급해. 아무 생각 없어. 그냥 여기 조건 막 대입해야지 이거밖에 없다고. 초보 운전자들이 그래요. 집이 잠실이야. 그럼 잠실 방향이 이쪽인가? 그냥 가요. 앞차만 보고 가요. 조금 경험이 쌓이면 어떻게 가요? 전체적인 걸 봐요. 어느 길을 선택할까를 본다고. 강북쪽으로 갈까? 강남쪽으로 갈까? 뭐가 더 빨리 갈 것이냐. 조금 더 경험이 쌓이면 뭐까지 보여요? 시간대별로 보여요. 오후 시간에는 어느 길이 더 빠르고 오전 시간에 어느 길이 더 빠르다 이런 이야기처럼. 그런 게 다 경험이에요. 수학도 마찬가지라고 당연히. 처음에는 잘 안 보이겠지만 이제 담금질 정도까지 할 수준이 됐으니까 그런 이야기는 차근차근 보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A가 마이너스 2네요. 그러니까 플러스 2. 이것 때문에 그랬어요? 채민이 울 뻔했어요 지금. F5를 구하라는데 5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돼서 따단 이렇게 돼 있다 이거야. 아까랑 똑같아. 여기 x-1 그것도 제곱이 이렇게 있고 여기 fx 이렇게 돼 있고 이번엔 0 이렇게 돼 있어요. 3차 함수 fx를 추론하시오. f에 대해서 5의 값을 구하시오. 아까랑 또 문제가 똑같다니까. 3차 함수 fx를 추론해야 되는데 분모가 0으로 가까이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까이 가야 돼. 왜? 얘가 0인데 얘가 0이 아니면 답은 무한대지 0이 나올 리가 없으니까. 수렴하잖아요. 극한값 존재하잖아요. 그럼 0분의 0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얘가 0이 아니면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알고 있는 거. 1을 대입하면 0이 되는 거니까 F1은 뭐구나 시작. 0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모든 문제에서 이게 쓰인다는 얘기는 아니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생각해보면 0이라는 극한값을 가지려면 분자의 인수의 개수가 분모의 인수의 개수보다는 시작 더 많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전혀 모르면 이렇게 시작할 거라고. F1이 0이어야 된다. 왜 0분의 0꼴이어야 되니까. 거기까지를 가지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fx는 x-1을 밖에 없습니다. 이 뒤에는 모릅니다.
그렇잖아. 이게 교과서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최고 창의 계수가 1인 3차 함수니까 얘가 1차면 얘 몇 차? 2차. 최고 창의 계수가 1이라 그랬으니까 x제곱 플러스 1창 당연히 모르고 상수항 모르니까 지금 미수 몇 개 생겼어? 2개. 이걸 가지고 다시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교과서 개념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풀린다고 당연히 풀리죠. 왜 안 풀립니까? 당연히 풀리죠.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가면 분모는 x-1에 대해서 제곱이요. 분자는 fx x-1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만들었잖아. x의 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 이렇게 되면 얘가 0이다. 맞아요? 그런 다음에 x-1 또 이렇게 약분하는 거야. 이렇게. 그런 다음에 x 대신 1을 대입했는데 분모가 0이야. 근데 얘가 만약 0이 아니면 0분의 0이 아니니까 또 무한대로 발생. 그런데 0이 됐어. 그러면 얘 또 뭐가 돼야 돼? 또 0분의 0 꼴이 돼야 돼. 그러려면 x-는 인수를 얘가 또 가지고 있어. 여기에 x-1이 또 있어.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에 x-1이 또 있어. 그러니까 여기 x-1이 하나 더 생겼다는 얘기는 x-1이 뭐가 된 거고? 제곱이 된 거고? 총 3차니까 이제 미지수 하나로 바뀌었다 이런 얘기지. 그런데 여기다 또 다시 대입한다 이거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fx는 이놈을 그대로 여기다 집어넣어 버리니까 x-1에 대해서 제곱에 x-a다. x 플러스 a라고 잡았구나. x 플러스 a다. 이렇게 만들어 낼 수 있다라는 거지. 얘가 0이구나. 그런 다음에 x-1의 제곱이라는 인수를 제거시키고 이 상태에서 x 대신 1을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럼 얼마예요? 1 플러스 a. 걔가 뭐가 돼야 돼? 시작. 0이 돼야죠. 1 플러스 a가 0 되려면 a가 뭐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그래서 a가 마이너스라는 걸 최종적으로 찾았구나. 오, 여기도 마이너스. 오, 여기도 마이너스. 똑같으니까 얘다 뭐라고 쓰면 시작. 세제곱이라고 쓰면 결국 최종적으로 fx는 x-1의 뭐일 것이다. 시작. 세제곱일 것이다. 함수 추론 끝. f5를 구하라. 여기다 5만 대입하니까 답은 64 끝. 이렇게 처리하는 거라고. 그런데 이렇게 안 하겠다 이거지. 취향형 집중 공략 시간에도 공부했었지만 이렇게 0분의 0꼴과 인수의 개수라는 이야기는 바로 무엇이냐? 0이 아닌 극한값이 나오는 0분의 0꼴에서는 분모에 있는 인수의 개수랑 분자에 있는 인수의 개수가 뭐 해야 된다? 완전히 같아서 C를 말려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0이라는 극한값을 갖기 위해서는 분자가 하나라도 더 많아야 되는 거예요. 분모의 인수의 개수보다는 더 많아야 돼요. 왜 그렇겠어? 분모보다 더 적으면 답은 무한대니까 일단 탈락. 분모랑 분자가 같으면 더 이상 0으로 만드는 인수는 없어지니까 0이 아닌 놈분의 0이 아닌 놈이니까 당연히 0이 아닌 놈의 극한값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0이라는 극한값을 가지려면 인수를 약분시킨 다음에도 여전히 분자가 또 0 돼야 된다는 얘기니까 분자에서는 0으로 만드는 인수가 분모의 0으로 만드는 인수보다는 더 많아야 돼. 2개가 더 많아 좋고 3개가 더 많아 좋아. 무조건 더 많아야 돼. 그러면 이 문제는 보자마자 1초 만에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1초죠. 1초. 왜? 3차 함수인데 얘보다 인수가 하나 더 많아야 되는데 적어도 하나. 그럼 얘 2개니까 적어도 몇 개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3개. 근데 3개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뭐예요? 3차 함수 벌써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끝난 거죠. 따라서 fx는 x-1을 3개는 적어도 가지고 있는데 3차라 그랬으니까 그것도 최고 창의 계수가 1이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끝납니다. 끝. 이렇게 마무리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유연해지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것이. 이렇게 살을 하나씩 더 붙여나가는 과정이 담금질 과정이다 이런 얘기라고요. 물론 이건 취향형 기준공략에서 했었지만 4차 함수일 때는 마찬가지고. 정리! 0분의 0꼴과 인수의 개수. 0이 아닌 극한값을 가지려면 분모의 0으로 만든 인수의 개수랑 분자의 0으로 만든 인수의 개수가 완전히 일치해서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지도록 만들어야 돼요. 0이라는 극한값을 가지려면 사라진 다음에도 또다시 0이 되려면 분자에는 0이 적어도 하나 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외우는 게 아니라 너무 당연한 이야기다. 생각해주면. 알겠습니까? 잘했어요, 여기까지. 아주 훌륭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내가 아까 하려고 했었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자. 두 그래프의 교점을 할 때 3차 함수 fx가 있고 1차 함수 gx가 있습니다. 하나는 3차 함수고 하나는 1차 함수입니다. 두 그래프의 교점을 합니다. 교점을 한다는 얘기는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라면 교점을 한다는 얘기는
교점 x좌표를 다른 말로 방정식에서 뭐라 그래요? 실근. 고1 때부터 얘기했었잖아요. 함수에서의 교점 x좌표는 방정식에서의 실근이다. 그러니까 방정식, 어떤 방정식? 두 개의 교점이니까 두 개를 연립한 방정식, 두 개를 같다라고 만들었던 이 방정식의 해가 A와 B와 C다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개따 시간에 이미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교차하는 교점, 1차의 교점, 1차의 교점, 1차의 교점이니까. 언제 한해서? 다함수에 한해서. 1차의 교점, 2차의 교점, 3차의 교점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랬지. 얘를 그냥 하는 거야. 그럼 선생님 추론할 수 있잖아요. 이제 뭘 추론해? fx 추론해, gx 추론해. 크게 얘기해봐. fx 추론할 수 있어, 우리 gx 추론할 수 있어. 채민아 시작. 우변이 0일 때 좌변을 잘했어요. 우변이 0일 때 좌변을 추론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 방정식이 우변이 0일 때 좌변을 추론할 수 있다. 인정을 이용해서 추론하기 때문에. 얘를 살짝 좌변으로 이항시켜서 fx-gx 이퀄 0의 해가 이거니까 우변 0일 때 좌변인 fx-gx를 지금부터 추론할 수 있다. a를 근으로 가지려면 시작. x-a를 인수로 갖고 x-b를 인수로 갖고 x-c를 인수로 가져야 된다. 최고 창의 계수가 1이라고 그랬으면 1이라고 써주면 된다. 여기까지가 바로 fx-gx를 추론하는 거였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것이 fx였다면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gx를 살짝 넘겨서 플러스 gx로 바꿀 수 있으니까 이 구조를 이해해야 되는데 앞으로 함수 fx 얘를 추론하고 싶은데 보조적인 그래프와의 교점이 주어져 있을 때는 그냥 fx는 스타트를 해놓고 교점이 1차의 교점 a, b, c가 있다면 x-a, x-b, x-c를 써놓고 맨 마지막에 x축과의 교점이 아닐 때는 뭐와의 교점이야? y 콜 gx와의 교점일 때는 맨 마지막에 그 보조 역할을 했던 그 그래프의 y값을 맨 마지막에 뭐 해야 돼요? 시작. 더해줘야 된다라는 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2차 함수가 x축이 아닌 y 콜 10이랑 1에서도 만나고 3에서도 만납니다. 그때 최고 창의 계수가 1인 2차 함수 fx를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교점이 뭐니까? 1과 3이니까 fx는 뭐를 인수로 간다? 시작. x-1과 x-3을 인수로 갔는데 x축과의 교점이 아니라 y 콜 10과의 교점이면 좌변이 y일 때 이 우변을 맨 마지막에 뭐 해줘야지? 시작. 더 해줘야지 최종적인 답이 나온다 이런 얘기라고요. 왜? 원래는 얘가 어디에 있었어? 좌변에 fx-10. 왜? fx랑 10과의 교점 구하는 거니까. 우변이 0일 때 좌변을 추론하기 위해서 넘기면 자연스럽게 마이너스가 붙으면서 빼기 꼴이 나오게 되는 거지. fx-10. 걔가 바로 1과 3을 인수로 갖는 거니까. 최종적으로 넘기면 이렇게 되는데 매번 넘기고 그러지 말고 항상 자연스럽게 보조의 역할을 하는 그래프를 맨 마지막에 뭐 해야 된다? 시작. 추가시켜야 된다까지만 기억하고 있자고요. 여기까지 되죠? 그리고 교점 중에서는 지금 우리가 연습했었던 1차의 교점, 1차의 교점, 1차의 교점, 1차의 교점, 1차의 교점도 있지만 몇 차의 교점도 있다. 2차의 교점도 있고 3차의 교점도 있다라는 사실. 최종적으로 정리하면서 살을 더 붙여나가는 과정입니다. 보세요. 이것도 싫다. 이렇게 하자. 이 y 꼴 gx 직선이라고 하고 이렇게 돼. 얘가 a야. A. 얘가 b야. b. b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다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그 다음에 요 점이 바로 c야 이렇게 돼 있어. 그 다음에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이 점이 바로 d다. 그리고 요 교점 여기가 2다 이렇게 가르쳤어. 1, 2, 3, 4, 5, 6 6차 함수 fx를 추론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 교점을 할 때 6차 함수 fx를 추론하는 방법. 교점을 얘기해봐. 시작. a. 왜? 얘는 접했으니까 중근. 2차의 교점을 가지니까. 시작. a. 여기는 c. 얘는 교차하면서. 교차하면 그냥 1차의 교점. 접하면 2차의 교점인데 얘는 접하기도 하고 교차하기도 하는 거니까 이럴 때는 3차의 교점이라고 했어. CCC를 근으로 갖는 거고 또 하나는 시작. 1을 그냥 교차했으니까 1을 근으로 갖는다. 따라서 우리는 함수 fx를 다음과 같이 추론할 수 있다. 불러보세요. 시작. x-a의 제곱 또 x-2의 세제곱 또 x-2라고 써놓고 x축과 교점이 아닐 때는 맨 마지막에 보조 역할을 하는 저 그래프의 우변을 시작 더해줘야 된다. 끝. 여기까지. 됐지?
그럼 이제 다 끝난 거야. 벌써 40분이네. 빨리 집에 가야지. 피곤한데. 그렇다면 이번엔 이렇게 돼 있어. 어떻게 되냐? 함수 fx를 추론하죠. 다항함수입니다. 그런데 따라해봐. 지나는 점과 다항함수 추론. 지나는 점과 다항함수 추론. 지나는 점과 다항함수 추론. 지나는 점과 다항. 이번엔 교점이 아니라 지나는 점을 가르쳐줬어요. 어떤 다항함수의 일부분인데 걔가 지난대요. 뭐를? 1,3을. 뭐가? y 콜 fx가. 이거 하나 가르쳐줬어. 그럼 내 얘를 이용해서 얘도 추론할 수 있다 이거지. 내 얘기는. 교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얘를 교점으로 만들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여기에 좌표가 1,3이라는 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걔를 보통 표현할 때는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F1은 3이다. 이게 바로 지나는 한 점을 가르쳐 준 거죠. 1,3을 지난다 이런 거죠. 그럼 강제적으로 만드는 거야. 뭘 만드느냐? 상수함수를 만들어. 무슨 상수함수? 이 점을 지나는 상수함수를 만들어요. 그게 바로 뭐야? 시작. y 콜 3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 상수함수가 제시된 건 아니지만 우리가 강제적으로 이 상수함수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확실한 건 바로 뭐냐면 1에서 이 상수함수랑 잘 들어봐. 그냥 교차할지 접할지 교차하면서 접할지 1차 교점을 갈지 2차 교점을 갈지 3차 교점을 가질지 이 내용 가지고는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1이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라는 것은 자명하니까 1차의 근일지 2차의 근일지 3차의 근일지 아직은 모르지만 적어도 하나 인수를 갖는다는 것은 자명하니까 이 fx가 뭐는 반드시 x-1은 적어도 하나는 인수로 가질 것이다 라는 거야. 이렇게 추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걔는 x축과의 교점이 아니라 뭐와의 교점이니까 3과의 교점이니까 최종적으로 뭐만 추가시키면 3만 추가시키면 기본적인 틀 자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지. 뭘 가지고? 지나는 한 점을 가지고 다항함수를 추론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더라도 얘만 주어지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처리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뜻이라고. 그게 조금씩 연습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잘 봐. 다항함수 fx를 추론하는데 f-2이 2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뭘 지나요? 마이너스 1,2. 그럼 마이너스 1은 뭐예요? y 콜 2와의 교점. 따라서 fx는 뭐를 인수로 가죠? 시작. x 플러스 1을 적어도 하나는 인수로 갖겠지. 그런데 뭐와의 교점이니까? y 콜 2와의 교점이니까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만약에 함수 fx가 최고 차인 개수가 1인 3차 함수라 그랬으면 얘는 x의 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로 시작하겠지. 미지수 현재 몇 개다? 2개다. 그래서 나머지 조건을 가지고 미수 2개를 찾아나가는 그런 게임을 하는 거라고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여기까지가 1단계예요. 우리 4단계까지 할 거예요. 1단계 끝났어요. 2단계. 얘는 지난 점 몇 개 가르쳐줬어? 하나. 제 2단계를 소개합니다. 지나는 점 2개와 다항함 추론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점 하나 가르쳐주고 하나를 더 가르쳐줍니다. 1,4. 이렇게도 가르쳐줬어. 싫어. 6 이럴래. 이렇게 가르쳐. 함수 fx는 다항함수야. 지난 점 2개 가르쳐줬어. 뭐야? 마이너스 1,2. 또 하나는 1,6을 지난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함수 fx를 추론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강제적으로 보조적인 그래프를 만들어주면 돼요. 우리 아까 상수함수를 강제적으로 만들어줬듯이 얘를 만들어주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다항함수 fx가 몇 차 함수인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뭐를 지나? 마이너스 1,2를 지나고 또 확실한 건 뭐를 지나? 1,6을 지난다는 것도 확증해. 자명하거든. 그럼 어떻게 하느냐? 두 점이 주어졌으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한번 생각해봐요.
이 직선의 방식을 완벽하게 만들 수 있니? 미지수가 남니? 완벽하게 만들 수 있죠. 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 만들 수 있잖아. 기울기 찾고 지난 점 이용하시면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이 함수 fx랑 이 직선과의 교점의 x좌표를 마이너스 1과 시작 1이라는 걸 아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그래프의 교점을 아는구나. 하나는 시작 x 플러스 1, 또 하나는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가질 것이기 때문에 fx를 추론하라 그러면 시작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가질 것이야. 얘네들은 인수의 개수가 더 많을 수도 있어. 하지만 확실한 것은 적어도 하나씩의 인수를 반드시 갖게 될 것이요. 그래서 여기까지 만들어 놨고요. 4차 함수라 그러면 여기다 2차 함수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 3차 함수라 그러면 1차씩만 만들어 주시면 끝나겠지.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데 얘는 x축과의 교점이 아니라 뭐와의 교점이니까? 직선과의 교점이니까 맨 마지막에 플러스 시작 직선의 방정식을 써주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까지도 이해가 되시죠? 그럼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만들어요? 1초 만에 만들면 되지. 진짜 1초 걸리겠다. 기울기 빨리 찾아봐. 시작 2분의 4. 2분의 4니까 얼마 시작? 2. 그래서 y 이퀄 2x로 출발할 거고 1,6을 지날 테니까 1,6을 대입해서 성립하려면 4가 필요할 거고 1초 만에 찾았어. 직선 얼마예요? 2x 플러스 4.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 자리에다 뭐만 써주면 된다. 2x 플러스 4만 써주면 기본적인 틀을 완성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문제에서 아예 그래프와의 교점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지나는 두 점 또는 한 점만 가지고도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 그걸 이번 시간까지 공부한 거예요. 문제도 하나도 안 풀고 좀 찝찝하긴 하지만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할 거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기울기도 알고 있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고 예제 풀고 본격적인 1번 문제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